휴가, 병가, 그리고 휴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싱가포르는 휴일이 정말 적어요. 그 휴가 날짜는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급 휴가는 사용 전에 반드시 통지하셔야 되고, 통지 없이 휴가를 쓰시는 건 휴가가 아니라 결석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늦잠 자고 못 가서 뒤늦게 휴가로 처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휴가는 사용 전에 통지하셔야 됩니다. 무급 휴가는 사실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식 휴가가 아닙니다. 고용주의 허가를 얻어서 돈 안 받고 회사에 안 나오는 휴가인데 당연히 고용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고용주가 무급 허가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나 돈 안 받아도 돼. 그리고 안 나오면 결석입니다. 2일 이상 결석은 고용계약 위반이 돼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고용계약 해지를 당하면 비행기표를 받고 곱게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고 나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계약서에 혹시 법정휴가보다 휴가를 더 주는 회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감사히 받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법정휴가보다 휴가를 적게 주는 건 노동법 위반입니다. 유급휴가 기간은 근로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무기간 1년에 7일부터 시작해서 매 1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14일까지 늘어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에 의해서 더 받을 수는 있어요. 덜 주는 게 안 되는 것 뿐입니다. 반차 휴가, 그러니까 하루짜리 휴가를 반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노동법에서 휴가는 하루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휴가를 반으로 나눠서 쓸 수 있게 허가하는 경우에 휴가를 반으로 나눠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반차 휴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주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아플 때 받는 휴가입니다. 통원 치료 때 쓰는 병가랑 입원 치료용 병가가 다른데 입원 치료 병가는 실제로 입원을 해야 됩니다. 병가는 어차피 병가 확인서를 병원에서 받아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유급휴가처럼 근로기간에 따라서 최소 날짜가 달라집니다. 병가도 가능한 사전에 회사에 연락을 해야 되지만 갑자기 회사에 오다가 차에 치여서 병가를 써야 되면 미리 연락을 못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48시간 이내에 통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병가 확인서를 통지받아서 병가에서 받아가지고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제가 받아서 제출한 건데요. 여기 원래는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는 지웠습니다. 찍으면 어떻게 진료받았는지 필요한 정보가 회사 측에 전달이 됩니다. 법정 공휴일은 총 11일입니다. 한국보다 많이 짧습니다. 신정이랑 구정은 한국이랑 동일합니다. 여기 차이니즈 뉴 이어라고 되는데 얘네가 그렇게 쓰는 거니까요. 다들 아실 테니까 설명을 생략하고요. 구정 연휴만 이틀입니다. 그리고 4월에 있는 이거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요. 부활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왜 부활절 날 안 쉬고 이날 쉬냐면요. 너무 당연한 건데 부활절은 항상 무조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성금요일에 쉬는 거고요. 그리고 그 5월 1일은 그 노동절이에요. 5월 1일은 노동절이고 그다음에 이 하리라야 푸아사랑 이거는 이슬람 명절이에요. 이건 이따 하리라야 하지에 대해서 같이 섞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5월 1일 노동절에 쉬고요. 그다음에 석가탄신일은요. 이거 6월 2일 여기에 지금 베삭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석가탄신일은 한국의 석가탄신일이랑 날짜가 달라요. 사실은 석가탄신일은 날짜가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리라야 하지. 이슬람에서 이드 알 피터라고 하는 날인데 여기는 하리라야 푸아사가 이제 이드 알 아드하라고 부르는 날이고 라마단이 끝나는 날 그리고 하리라야 하지는 이브라힘이 그 첫째 아들을 제물로 바칠 뻔한 날입니다. 이 두 날도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지금 여기서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휴일은요. 5월 1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날짜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8월 9일은 내셔널데이. 이날은 1965년에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날입니다. 예, 11월에 있는 이 디파빌리는 힌두교 명절인데요. 이날은 빛의 명절이라고 부르고요. 뭐 리틀 인디아 같은 데 가시면 되게 화려한 조명 켜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다들 아실 거고요.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휴일이. 뭐 대신에 휴가가 병가 같은 걸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이고요. 뭐 혹시라도 이날들 중에 일요일이랑 겹치는 날이 생기면 월요일에 대체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무조건 쉬는 날이고요. 결혼 등 뭐 경조소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보통 따로 휴가를 주기 때문에 경조사 휴일이 의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결혼, 뭐 친족상, 이거 친족상이라고만 해놓으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 배우자, 형제, 친척이 돌아가시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어떤 경조사에 대해서도 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고용계약에 따라서 아니면 고용주와의 협의에 따라서 경조소가 생기면 휴가를 주게 돼 있는 거고, 뭐 사실 저나 주변에서의 경험상 실제로 상을 당하면 보통 휴가를 줍니다. 하지만 이게 고용주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안 줬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에 따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고용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이런 짜잘한 부분들은 보통 고용계약서에 없고요. 취업규칙에만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 돈을 받으면서 휴가를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이런 걸 다 쓰고 나서도 갑자기 쉬어야 될 상황이 나왔을 때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무급 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급 휴가라고 설명을 하지만 노동법상 규정이 있는 휴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가 허가를 해주면 유급 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에도 무급 휴가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허가하지 않는 무급 휴가라는 건 그냥 결석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의 결석은 노동법상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유급 휴가 날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 동안 무급 처리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거 MOM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육아휴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가는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고요.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일 때만 사용합니다. 본인 국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모 모두 싱가포르 국적자가 아닌데 뭐 사실 자녀만 싱가포르 국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요, 사실. 뭐 어쨌거나 자녀가 싱가포르 국적자고 가장 어린 자녀가 7세 미만이면서 본인이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무자일 때 1년에 6일까지 육아휴약 휴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급 휴가랑은 별도로 날짜가 계산되고 성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전에 육아휴가를 쓴다고 회사에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설명을 드린 건 모두 남녀 불문하고 사용이 가능한 것이었지만 출산휴가는 오직 여성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하죠. 남자가 낳는 거 아니니까. 출산휴가는 산전 그리고 산후에 나눠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국적인 경우에는 16주까지, 그리고 국적과 무관하게 12주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싱가포르 국적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싱가포르 국적이 아니면, 그리고 태어나는 자녀가 자동으로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면 12주 이상 쓸 수 없다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거나 임시직인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쌍둥이나 새쌍둥이를 낳는 경우에도 휴가일수는 12주로 동일합니다. 자녀가 싱가포르 국적이면 16주고요. 이거는 이 쌍둥이나 새쌍둥이라고 하더라도 휴가일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은 출산휴가는 회사에 미리 통지를 해두는데 만약에 예정보다 조금 빠르게 낳게 되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정보다 빠르게 휴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병원 가시고 회사에 통지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반납하거나 다른 휴가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낙태 또는 유산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대신에 병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남성 육아휴가.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출산휴가와는 별개로 남성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조금 설명드려야 되나 조금 어려웠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차일드 케어 리브를 아까 육아휴가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 이번에 설명드릴 건 사실 출산을 이유로 해서 남성이 얻는 휴가인데 이거를 남성 출산휴가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남성이 출산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성 육아휴가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녀가 싱가포르 국적자여야만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법적 혼인 관계이고 그 배우자가 자녀를 낳았을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여성이 출산을 해도 남자는 육아휴가를 얻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결혼은 했는데 출산을 한 여자는 다른 여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연 관계에 있다거나 대리모의거나 한 경우에는 육아휴가를 얻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어라고 말씀하실 텐데 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규정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되고요. 이 조건을 충족하시면 2주까지의 휴가를 쓰실 수가 있는데 만일 배우자가 16주 이상 휴가를 받은 경우에 싱가포르인이고 16주 휴가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배우자의 휴가를 4주까지 공유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되게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정보가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린 MOM 말고도 타페이라는 단체에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타페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TADM이랑 같은, 그러니까 TADM은 조정기구고요. TADM은 이제 노동부, 노동조합, 고용주연합의 3자 회의입니다. 자, 뭐 여기 가시면 직접 도움을 받으실 수는 없더라도 사이트에 가시면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